자, 오늘 우리 K증시는 뭐 상승 마감이긴 한데 정작 오후 들어서 이제 마감 때까지 온 국민의 시선이 그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판결에 쏠리는 바람에 막판에 거래량 부진 속에 마감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은 내가 왜 이렇게 목이 매지? 고 김문기 씨 관련 거짓말 혐의에 대해서 거짓말로 볼 수 없다고 1심 판결이 뒤집어졌고요. 결국 2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법 2심 결과가 마침 오늘 증시 이제 마감과 거의 동시에 결과가 나왔는데 그 이재명 관련주 원탑인 동신건설의 경우는 막판 스피치를 올리면서 재빠르게 상한가에 도달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의도는 극도의 혼돈 상태인 게 뭐 국회 쪽 여의도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증권가가 위치한 동여의도도 어제는 갑자기 찌라시에 그 윤 대통령 헌재 판결이 기각적으로 기울였다는 게 퍼지면서 그럼 지금까지는 탄핵 인용으로 정배열을 놓고 시나리오를 작성해 놓은 건데 이걸 다 새로 고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혼란스러웠다가 오늘은 또 바로 하루 만에 이재명 대표가 다시 차기 대통령이 되는 시나리오가 귀신같이 부활을 하면서 또 복잡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니 이러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도 사법 리스크 다 벗고 윤 대통령은 또 직무 복귀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건 도대체 뭐죠? 전국이 다시 그 과거로 또 회귀를 하는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계엄 탄핵 국면에서 정말 그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런 보신주의 기회주의자 정치인들은 이제 권력을 뺏어다가 민간인으로 그냥 만들어버리고 그 권력을 국민들이 행사해야 됩니다. 아마 이건 누구도 반대하실 분들은 안 계실 거로 봅니다. 고라니. 하여튼 오늘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결과에 또 엄청 뜨거운 반응이 나온 거는 세계 최대 베팅 사이트, 특히 이제 정치나 선거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폴리마켓. 여기 이재명 대표가 올해 내로 구속당할 가능성이 아까 2심 무죄 선고 뜨자마자 곧바로 추락을 해서 17%까지 떨어졌고요. 반면에 윤 대통령의 5월 이전 대통령직 파면 가능성은 또 순간 급등을 하면서 이거는 70%까지 거의 치고 올라왔습니다. 참 이거 진짜 요즘 대한민국 정치 상황을 보고 있으면 전 세계 도박꾼들이 뭐 라스베이거스나 강원랜드에 갈 필요가 없겠어요. 그냥 여의도가 더 도파민 뿜뿜인데 뭔 카지노까지 굳이 찾아가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코스피의 경우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렇게 삼두마차가 열심히 견인을 한 덕분에 1%대 상승 마감했는데, 일단 현대차는 어제 무려 백악관에서 미국 현지에 30조 원 투자 발표를 한 그 정일선 회장 덕분에 트럼프한테서 관세 무료 이용권을 취득했다, 관세 면제 면허 받았다, 이게 호재로 작용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어제 외국계 리포트에서 그놈의 모간 스탠리, 정말 우리 K 반도체에 대해서 틈만 나면 아주 까내리지 못해서 안달이 났었던 그 모간 스탠리가 웬일로 메모리 반도체의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면서 삼성전자 목표가 7만원, 그리고 SK하이닉스 23만원 콜했는데 바로 오늘 이걸 외국인들이 거의 지령처럼 따라서 들어왔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오늘부로 공매도 재개 D-3 거래일인데 어제 내일뉴스 라이브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지금 외국계 증권사, 기관 이런 데는 공매도 재개 다음 주까지 못 기다린다. 일찌감치 지금 오리엔테이션에 몸풀기에 들어간 게 분명해 보인다. 근데 공매도 금지가 풀리면 그 롱숏 자금이 함께 K증시에 유입이 되는데, 그럼 롱은 어디로 갈 거고 숏은 어디로 갈지, 이거에 대해서는 뭐 대충 예상 답안이 나온 상태죠. 그래도 또 찍어달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엔비디아, 마이크론, 브로드컴 대비 PER로 보면 당연히 K 반도체 쪽이 롱이고, 그 다음에 2차 전지하고 바이오의 경우는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아직도 고평가고 숏으로 먹을 게 풍부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참 말 나온 김에 금량은 이미 상패 심사 대상으로 거래 정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어제 급락했다가 오늘 또 개미꼬시기성 반등이 나왔던 잼백수의 경우는 참 이거 차트를 한번 보세요. 아니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이거 뭐 진짜 데칼코마니도 이렇게 찍히기는 힘들겠어요. 여기 제 얼굴 양쪽에 차트 두 개가 바로 좌금양 우 잼백스거든요. 아니 내 눈에만 이게 신기해 보이나요? 또 그리고 이제 그 3heaven medicine, 그 삼천당의 경우는 오늘 정기주총 날인데도 불구하고 급락 나왔는데, 이건 한마디로 니들이 뭐라고 하든 또 일라이릴리가 미국 회사가 아니라 알고 보면 그 중국 회사 일라이릴리든 뭐든 그런 건 난 모르겠고 그냥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 단타만 몰입한다, 주총장에서 니네가 뭐라고 떠들든 상상 임신 테스트 결과를 읊든지 우리는 관심 없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 오늘 K 2차전지 섹터는 그 테슬라 이틀 연속 V자 반등에 힘입어서 오늘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 애초에 테슬라 1분기 인도대수가 폭망했을 거라는 그런 우려가 많았는데, 그것과 달리 지난주 중국의 주간 자동차 등록 대수에서 테슬라가 17,400대로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등록 대수를 기록하면서 테슬라의 1분기 인도 대수가
그렇게 폭망은 아닌 것 같다. 작년 수준 정도는 선방을 할 수 있다. 이런 파이퍼 샌들러 증권의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전기차 회사들과의 경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유럽의 테슬라 불매운동 같은 영향이 오히려 중국에서는 안 통했던 것 같다. 그래서 테슬라 목표가 $450의 투자 의견은 당연히 비중 확대 로콜을 했습니다. 여기다 테슬라는 올해 6월부터 텍사스 오스틴에서 완전 자율주행 운행 허가를 받아서 실제로 그냥 운전자 없이 차만 도로다니는 무인 운행에 들어간다는데요. 내가 갑자기 여기서 왜 충청도 사투리가 나오는지. 하여튼 너무 신기해서 그래요. 여기다가 6월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베이징에 국빈 방문하는 그 일행에 일론 머스크가 포함이 돼서 평소 이제 미국에서처럼 거의 부통령 위상으로 이제 사진 찍을 때 트럼프, 시진핑, 일론 머스크 이렇게 셋이서 쓰리샷이 잡혀서 전 세계에 보도가 된다. 이것도 사실 기대할 수 있는 호재죠. 그럼에도 항상 떨줍 올파를 생활화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만약에 그렇게 완전 자율운행으로 사람 없이 테슬라 혼자 길에 가다가 큰 사고라도 내거나 아니면 그 미중 정상회담에 일론 머스크가 비록 같이 수행단으로 따라가긴 했지만 그 자리에서 뭐 중국 공산당도 도지 같은 거 만들어서 좀 털어야 되지 않냐고 이런 또 눈치 없는 소리라도 하면 바로 주가는 나락갈 수 있고요. 그래서 그 휴먼 리스크로 또 테슬라 주가는 언제든지 숏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하이에나들이 제일 많이 노리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또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SNS에 공개된 영상이 또 논란이 많은데 이게 이제 테슬라가 집 앞에서 그 차 주인이 딱 운전석에서 내리니까 차가 알아서 이제 혼자 차고로 주차하러 가는 이런 장면이었는데 이게 또 사실은 사람이 내려와서 테슬라의 차에 타고 가는 거를 거꾸로 화면을 돌린 주작 영상이라는 시비가 또 있었는데, 아니 가만히 있어. 근데 집에서 나와서 차를 타고 출발하는 걸 거꾸로 돌린다고? 그럼 사람이 차에서 내려서 뒤로 뭐 문워킹을 해서 집에 들어간다는 건가요? 아니면 AI로 이것도 뭐 주작인가? 하여간 이 테슬라에 대한 논란은 항상 이런 식으로 노이즈도 많지만 그 중에서 진짜도 많고 또 가짜도 또 많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야말로 바이럴 마케팅을 제대로 활용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였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 그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은 악플조차도 약간 절대값을 씌워서 다 관심의 영역으로 흡수를 하듯이 약간 테슬라도 그런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러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미상한상, 그러니까 미국 증시도 상승, 그래서 한국 증시도 당연히 상승, 이렇게 이제 뭔가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방향성 측면에서는 아직은 좀 안심하기는 이른 게, 간밤 미국에서는 사실 지표 쇼크가 하나 있었는데요. 뭐 결론부터 말하면은 월가에서는 이걸 당연히 트럼프의 입을 틀어막는 동시에 연준의 지갑을 열게 할 좋은 재료라고 해석하면서 이틀 연속으로 상승의 반응이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쇼크는 쇼크니까 한번 자세하게 보시죠. 미국의 이제 소비자 심리 지표는 크게 두 개가 있죠. 미시간대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 이렇게 이제 두 곳에서 집계하는 게 메인인데, 그 중에 하나가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 이건 컨피던스예요. 이게 이제 다른 경제 지표들은 보통 3월에 지금 나오는 게 1월이나 2월 지표니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이제 펜딩인데, 여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3월 결과였거든요. 근데 수치가 정말 수치스럽게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92.9였고, 근데 이거는 이제 만점이 100점이 아니에요. 100점 만점에 92.9면 훌륭한 건데 여기는 위에가 뚫려 있어. 그래서 이제 예상치였던 94는 물론이고 전달 대비해서도 급락이 나와버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트럼프의 오럴 리스크, 또 관세 갑질에 대한 어떤 피로감, 이런 거고요. 또 향후 12개월 소비자들의 낙관론을 표시하는 기대지수의 경우는 무려 12년 만에 최저치인 65.2로 급락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PMI가 50선을 기준으로 경기 확장이냐 침체냐를 구분한다면 이 컨퍼런스 보드의 기대지수의 경우는 기준선이 80이고요. 이거보다 밑에 있으면 리세션, 즉 경기 침체가 다가온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 기대지수가 65.2 나와가지고 뭐 작년 트럼프 당선 이후로 안 그래도 4개월 연속 소비자 신뢰지수가 하락인데 여기다 기대지수는 이렇게 완전 나락을 가버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약간 엄살 내지는 자해공갈 이런 게 또 월가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트럼프가 입을 닥치든가 아니면 연준이 돈을 내놓던가 둘 중에 하나를 압박하는 작업이 또 시작된 거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는 지금 임기 시작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그 사람이 입을 닥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연준이 그럼 빨리 돈을 풀어라, 이런 식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금리나 예상 시점 중에서 제일 빠른 게 6월 FOMC인데 이때 금리나 확률은 다시 한번 계단식으로 점프를 했습니다. 일단 지난 FOMC 전에는 50% 후반대로 치고 올라오면서 미리부터 좀 기대감을 달궜는데 정작 그 FOMC에서 제롬 파월 연준의장 그 기자회견 발언은 너무 그냥 원칙적인 그런 앵무새 같은 발언만 반복하면서 이게 다시 슬그머니 꺾였었는데 이번에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 이 중에서 특히 선행성을 갖는 기대지수가 완전히 쇼크 수준으로 나오면서 12년 만에 최저치는 좀 심했죠. 그래서 이 6월 금리나 확률이 다시 60%대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 미국 증시가 전날 큰 폭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혀 숨고르기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추가 상승에 성공을 했으니까 뭐 이건 다행이긴 한데 사실 미국의 소비 심리가 저렇게 쇼크 수준으로 꺾이면 대외 수출 비중 1위가 우리한테는 미국인 그런 입장에서는 그다지 좋은 건 아닙니다. 또 연준 유동성이 다시 풀린다고 한들 우리는 또 한국은행이랑 통화정책 엇박자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뭐 사실 한미 간의 금리 차는요 당연히 존재를 해야 맞는 겁니다. 뭐 조금 자존심 상하는 그런 비유일지 몰라도 뭐 국민은행하고 신용금고하고 금리가 똑같으면 누가 신용금고에다가 저금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용금고가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쳐줘야 거기도 다 수요가 생긴다. 하여간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가 막 못마땅해서 이제 미쳐버리겠는 그런 미국 내 미디어들하고 또 연준의 지갑을 어떻게든지 털어보려는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이제 대동단결로다가 미국 증시 전날 2% 넘는 급등 이후에도 완전히 스테로이드를 맞아가지고 오늘 새벽에 숨고르기조차 없이 추가 상승에 또 성공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헐리우드 액션과 더불어서 주옥 같은 대사들이 또 막 쏟아져 나오는데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미국 소비 심리가 또 다이브했다. 그러니까 잠수를 해버렸다고. 여기에서 UBS가 소비 지출 둔화랑 정책 불확실성이 만나면 기업들의 투자 확대가 막힐 것이고 그럼 고용도 줄고 다시 소비도 죽는 악순환이 걱정이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은 트럼프는 계속 입을 털고 근데 연준은 또 돈을 안 풀고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둘이 버티기로 가면은 S&P 500 지수가 5,300포인트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오늘 새벽에 5,776이었는데 이 S&P 500 지수가 5,300으로 내려가면 한 8.4% 마이너스니까 요거를 코스피에 단순 대입하면은 2,500이 약간 깨질 수 있는 간다는 그런 수준이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이제 아폴로 글로벌 에셋 매니지먼트 측은 S&P 500 구성 종목 중에서 재량 소비재 기업들 주가가 올 들어서 계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뭐 여기 보잉부터 뭐 하여튼 많아요. 근데 여기는 뭐 생필품이 아니라서 괜찮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왜? 재량 소비재가 자동차, 세탁기, TV, 스마트폰 같은 고가 품목들인데 만약에 여기서 소비자들의 수요 둔화가 시작되면은 기업들의 매출은 당연히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블룸버그랑 인터뷰를 한 데이비드 로젠버거 이코노미스트는 최근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하나같이 가이던스가 문제여가지고 대량 매도세를 맞은 건데 이게 바로 트럼프 관세 정책과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이고 이런 비율이 전체 미국 상장 기업의 70%에 육박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실적 자체는 뭐 선방을 했어요. 예상치보다 좋았어요. 근데 향후 가이던스가 조금 부진해가지고 주가가 날아가 버린 그래서 그거 하나 때문에 실적에 대한 판정이 실적 부진으로 나와버린 이런 기업이 70%라고. 따라서 실적 발표에서 제시한 기업들의 자체 가이던스 말고 월가에서 지금 실적 전망치 내놓는 것도 계속 내려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 다음에 HSBC는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전후로 적어도 미국 증시에서는 한 번 더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고 보는데 트럼프가 최근 더 많은 국가들의 테리프 브레이크 즉 관세 유예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이 발언을 월가에서는 환호하면서 뉴욕 증시도 급등을 한 거지만 이 HSBC 측은 트럼프가 해방의 날로 잡은 4월 2일을 기점으로 관세 관련 모든 리스크가 사라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고 보네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테리프 브레이크의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일단 협상 과정 내지 그 무역 상대국과의 긴장 그 자체가 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게 가계와 기업들에 모두 충격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라니. 자, 오늘은 외국계 리포트로 연결해서 모처럼 SK 스퀘어에 대한 맥쿼리 증권의 분석을 보겠는데요. 여기 있잖아 SK 스퀘어가 사실상 최태원 회장이 키우는 태원표 지주사 그런 성격이라고 한때 이제 관심도 많았었는데 아시다시피 SK 하이닉스 지분 20%를 여기서 보유하고 있죠. 근데 이제 맥쿼리 증권은 이 지분 가치가 현재 30조 원으로 평가되는데 시총 대비 60% 할인 들어간 걸로 보고 그래서 SOTP 방식으로 목표 주가를 뽑으면 SK 스퀘어 15만 원 목표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SK 스퀘어의 밸류업 전략이 국내 기업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또 자본 관리 차원에서 검증된 성과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SK 스퀘어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 즉 시장 수익률 상회로 콜했고 목표가가
15만 원인데 오늘 주가가 99,900원이니까 나름 뭐 기대감이 크긴 하죠. 그 다음 원익 머트리얼즈에 대해서 UBS가 단기적으로 개선된 메모리 가격 전망이 밸류에이션상 멀티플을 좀 더 줘도 될 것 같다는 이런 분석인데, 사실 어제 모간 스탠리의 그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분석도 그랬지만 이 메모리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임박했다는 뷰가 요즘에 그 외국계에서 자주 이제 등장을 하긴 합니다. 대신에 이제 당장 1분기의 경우 아직은 주요 고객사 삼성전자의 낸드 공급 조절에 따라서 반도체용 가스 수요 둔화를 예상한다고 UBS는 지금 원익 머트리얼즈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9% 하향한 120억 원의 영업이익률 17% 정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메모리 ASP, 그러니까 평균 판매가 인상 기대를 반영해서 투자 의견은 매수. 다음 원익 머트리얼즈 목표가는 기존 대비 8% 올렸네요. 그래서 33,000원으로 고랬습니다. 그 다음 이제 JP모간이 LNF에 대해서 지난 수주권은 미국 내 원통형 배터리 수요와 제한된 초고니켈 제품 공급업체 수를 감안할 때 향후 장기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LNF의 고가 리튬 재고 이슈는 2분기 중에 해소가 될 걸로 보고, 그래서 올 2분기부터 턴어라운드, 즉 영업이익률 흑자 전환을 예상한다. 그래서 투자 의견 비중 확대, 목표가는 10만 원. 아니 앞에 감원이설에 비해서 목표가 너무 짠 거 아닌가요? 자, 그다음 이제 JP모간이 K 은행주들 가운데서 투 탑픽으로 신한지주 그리고 KB금융을 꼽았는데, 일단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은행주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거시경제 이슈에 대한 가시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어서 주가 모멘텀도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투자자들의 리스크 선호도가 저점을 통과하면서 섹터 내 저평가된 중소형 은행주로의 순환 매매가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이 KB와 신한은 연초 이후 주가가 상대적으로 부진한데, 이는 높은 기대치에 비해서 실적 및 주주환원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고, 현재 주가는 과도한 저평가 영역에 들어갔다고 JP모간이 판단해요. 그래서 둘 다 투자 의견은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에다가 목표가는 신한지주 8만 원, KB금융은 12만 원으로 콜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합니다. 자, 내일은 이제 3월의 남은 마지막 3거래일 중에 하나, 바로 목요일이고요. 거기다 이제 내일하고 모레 2거래일만 지나면 바로 다음 주 월요일은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이라서 윈도우 드레싱의 1분기 말에다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겹치고, 또 결정적으로 그 3월 31일부터 심지어 공매도까지 재개되는 그런 정말 화끈한 날입니다. 자, 내일은 정부 일정 가운데 A급이 요거 로봇 무선 충전 규제 완화, 이걸로 꼽고요. 그 다음에 내일 또 마침 그 KDI 있죠. 국책연구소 중에서 이제 탑급인데 한국개발연구원, 여기서 북한 경제 리뷰를 이제 공개하는데, 저는 지금 김정은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아니 심지어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너무나 하여튼 궁금합니다. 아니 이상할 정도로 너무 조용해.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무죄도 나왔겠다. 슬슬 또 대북 테마에 시동이 걸릴 때가 됐죠. 그 다음 내일 정부가 기후클럽 글로벌 저탄소 철강 표준 논의 선도, 요 발표가 있는데, 뭐 제목이 곧 증시 테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분야 신성장 4.0 민관 협의체 간담회, 이것도 내일 잡혀 있는데, 역시 뉴스플로우 타기 좋은 주제죠. 그 다음에 이제 증시 일정은 호반그룹이 공정위의 과징급 608억 불복 행정소송 결과 발표, 그 다음에 넥슨이 마비노기 모바일을 내일 출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대부업 진출을 선언했던 종근당이 내일 바이오 의약품 유례 없는 통큰 투자, 이 보도 관련 재공식 기한입니다. 그리고 내일 미국에서는 4분기 GDP 확정치, 그리고 2월 잠정 주택 매매, 이거 둘 다 뭐 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에 관련되어 있는 지표니까 역시 또 점검을 해봐야 되겠고, 뭐 어제 컨퍼런스 보도의 소비자 신뢰지수처럼 하여간 요즘 경제 지표는 가급적 수치가 수치스럽게 나와야만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또 역설적으로 환호하겠죠. 아유 변태놈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완전 지금 초여름 날씨였는데 오늘 밤부터 다시 비가 온 다음에 추워진다고 합니다. 아유, 지금 이제 경북 지역에 산불이 너무 심해서 진짜 이럴 때는 비라도 와야 되는데, 참 그러다 또 날씨가 추워지면 또 지금 중국발로 호흡기 질환이 또 막 퍼지고 있다는데 그것도 또 걱정이고, 하여튼 매일매일 걱정이 없는 날은 없지만 우리 그래도 마인드 세팅만큼은, 어제 그 삼성전자 부회장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도 봤지만 다 이게 살아있어야 구독도 좋아요도 악플도 선플도 증시도 다 소용이 있는 거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또 내일을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시사철 I'm your analyst, 런던 고라니 김희욱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주 무단 뉴스다.